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코몽의 운영자 충배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시간에는 각 코몽님이 올려주신 정치, 최상병, 선동에 관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정치적으로 최상병이 훌륭한 우리 해병대 대원의 죽음을 이 좌파 선동꾼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지금 또 촛불 폭도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7월 지금 14일이 13일 7월 13일부터 강화문에서 또다시 세월호 시즌 2 촛불 폭도들을 지금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폭도들이 그렇게 많이 한 번에 그렇게 좀 늘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대부분이 이제 노조원들이 그게 엄청난 숫자가 한 번에 참여를 해버리니까 조금씩 늘다가 노조원들이 투입되면은 거기서부터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폭동은 초기에 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 좌파들이 어떤 행각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벌써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며칠 안 남았죠. 지금 목요일이니까 당장 이틀 후부터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제가 내용을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쿠몽님이 올려주신 제목이 좌파 해병들 꼬라지 한번 보고 가세요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좌파 해병들. 그러니까 이게 최상병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을 올렸지만 결국은 이 최상병 선동으로 인해서 나라를 이제 결국 군대까지도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정군의 최고 선봉에 서서 북한과 싸워야 될 해병대를 갈라치기 해가지고 좌파 해병, 우파 해병이 돼서 전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이거는 북한과 중국이 가장 원하는 그림입니다. 일단 이 좌파 해병 이 병신들이 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여기 지금 아래 사진이 뭐냐면 저희 이제 코몽 저희 매니저들이랑 멤버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 그런 오픈 카카오톡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숫자 이상이 들어있는 곳은 비밀번호를 제가 다 알아내가지고 다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 역시도 지금 해병대 예비역 연대라는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최수군, 박정훈 지키기 모임 뭐 이렇게 된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도 지금 이틀 전에도 이재명 대표자 지지하는 모임이라든지 이재명 사랑합니다 모임에서 올라왔던 똑같은 글이 여기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최상병 요 진원제라든지 뭐 이런 거 올리고 막 모여가지고 뭐 활동을 하자고 이런데 내용 중에서 이제 올라온 내용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요렇게 닉네임을 달고 글을 올리신 분이 있는데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이재명 지지자, 개딸 진보 좌파, 각종 노조 모두들 촛불을 꺼내고 다시 국회의사당 앞으로 가서 윤석열 끌어내립시다. 여기 이제 촛불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해병대 모여가지고 뭐 하는 그런 곳인데 결국은 요 촛불, 기승전결 요 촛불이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 속에. 슬슬 이제 시동을 거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윤석열 탄핵으로 결국은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최종 종착지에는. 처음에는 최상병 사건 슬프다로 시작해서 이제 윤석열 탄핵. 그럼 윤석열 탄핵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이 어부지리로 그 자리를 주워먹는다. 결국 이런 패턴입니다. 이분들이 희망하는 사항이. 한마디로 지금 이런 아무런 이런 흔들림 없이 옆에서 이런 자극 없이는 지금 이재명이 8월 말쯤에 구속이 되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8월 말이 구속 아니면 9월 초. 그런데 이렇게 지금 촛불 폭도들이 세월호 때처럼 폭도들이 일어나 버리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이게
그렇게 그때 당시 때도 촛불 폭도가 여의도에 이제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가지고 손으로 서로 손을 잡고 둘러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그 탄핵 법관들의 그 딸을 아들 학원까지 알아내가지고 전화번호 이름 죽인다, 탄핵 안 하면 다 죽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끄럽게 바깥에서 죽창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안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그래서 사실상 그건 탄핵 뭔가 그런 재판이 아니고 그냥 구테타라고 봐야 됩니다. 폭동. 폭동이라고 봐야 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번엔 역시도 지금 여기 카톡에 보시다시피 촛불 폭동들 일으키자, 윤석열 끌어내리자. 결국은 최상병이 슬퍼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 요 윤석열 끌어내립시다. 이게 지금 이 친구들의 메인 활동의 맥락입니다. 이게 지금 단톡방에 좌파들 단톡방에 지금 잔입해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이 해병대 연대 뭐 예비역 연대 최수근 박정훈 지키기 여기도 방장 지금 프로필 보십시오. 방장 프로필이 윤석열 얼굴에 탄핵 이겁니다. 최상병 슬프고 이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그저 이재명 지키기로 해가지고 이 탄핵을 시키고 나는 분위기가 만약에 세월호 폭동 그때 촛불 폭동처럼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면은 지금 이재명을 조사하고 있는 그런 그 말 그대로 검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신경을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인 이상. 그때 세월호 촛불 폭도 때도 마찬가지였고 탄핵 폭도들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아무래도 진짜 설마 탄핵이 안 되겠지 하는데도 그때도 세월호 때도 됐기 때문에 탄핵되면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을 텐데, 그러면 진짜 속된 말로 이거 뭐 완전히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그 검사들이랑 이 이재명을 검사들이 이제 조사하고 했던 사람들은 진짜로 말 그대로 큰일이 나는 거죠.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못하죠. 겁이 나가지고 제대로 건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솔직히 분위기상. 근데 지금 당장 한 달이면 구속인데 이재명이 지금 이거를 흔들려고 촛불 폭도들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거를 서두르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촛불 폭도 모이자고 단톡방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 주 주말부터 폭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강화문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 제목에 올려주신 좌파 해병들, 이 조금 좌파 해병들에 대한 질타를 하는 사실상 이 주제로 올려주셨고, 이 단톡방도 해병대 예비역 연대 요 카톡방입니다. 어제 다른 이재명 대표 뭐 지지 그런 단톡방에도 똑같은 이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올라왔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해병대 관련해서 갈라치기로 해서 좌파 해병대, 우파 해병대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분들도 다 압니다. 이게 지금 이 좌파 간첩 선동에 당하신 분들도 최상병 사건으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뭐 탄핵하거나 이거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이재명이 지금 너무 급하니까 혹시 모르지 마음으로 지금 검사들이라도 조금이라도 그 재판 결과에 흔들 수라도 있겠지 하는 마음에 뛰쳐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용어를 표현해야 되는데, 좌파 해병이 아니라 요 용어가 지금 틀렸습니다. 우리 김은국 선배님도 좌파 해병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요 좌파 해병을 정확하게 용어를 다시 제가 수정하면 이재명을 지시하는 해병대 전역자들의 모임. 원래 이재명을 지시했었는데 그냥 해병대였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냥 이제 이 사람들도 그냥 원래 이재명 좌파 지지자였던 거죠. 근데 해병대를 전역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얼굴을 내비치고 언론에 나와가지고 한번 영웅이 돼보겠다고 정의로운 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개 역겹고 아주 개 병신 같은
쓰레기 짓이라는 걸 제가 지금 바로 팩트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 최상병 아주 슬픈 사건이고 명복을 빌어야 되는 사건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를 모두 알고 있는데 이 간첩 좌파들만 숨기고 있죠. 경북재난안전청에서 우리 그 훌륭한 해병대에다가 민간인이 이제 말 그대로 실종된 그런 하천이 범람하고 홍수로 인해서 민간인이 실종됐는데 구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뭐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군대에다가 지원 요청을 합니다. 사실상 거기서 군대 잘 쉬고 있던 군인을 부르지만 않았더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사건입니다. 1차적인 모든 책임은 경북재난안전청에 있는 사건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다시 홍수가 나거나 이런 재난 장마철이 되면은 또 부를 겁니다. 군대. 민간 지원을 또 해달라고 군인들을 항상 불러왔고 계속 그 수십 차례가 아니라 수천 차례를 부릅니다. 여름에는 또 모내기까지. 뭐 겨울에는 또 겨울대로 부르고 계속 부릅니다. 군인들을. 우리 강원도에서도 예전에 평창올림픽 때 민간 봉사대들이 있었지만 굳이 강원도에 있는 그 사병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그 낮에는 스피드 스케이팅, 밤에는 피겨 스케이팅, 하루 종일 그 운동장을 뜯어가지고 고치는 역할을 군인들한테 시켰습니다. 그 군인을 무슨 하나의 무상노동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사건이다. 이런 제2의 또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경북재난안전청이 됐든 어디가 됐든 민간에서 군대에다가 이런 위험한 일의 작업에 군인을 요청하지 않게끔 하는 게 첫 번째 순서다.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근데 그 사실을 숨기고 있죠. 왜냐면 너무 사건의 그런 첫 번째 발단이나 원인이 부각이 되면 지금 이분들이 외치는 진실 규명이 약간 퇴색돼 버리니까 실제적인 원인을 숨기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 이거 체크해 볼 포인트고, 두 번째, 이 최상병 사건 아주 슬픈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상병은 국민묘지에 안장이 되었고, 그리고 국가유공자도 되었고, 충분한 보상도 되었습니다. 이 정도 보상이면은 군대에서 사망사고가 1년에 100회 이상 일어나는데, 사실상 굉장히 좋은 조건의 보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뭐 불만이 있으신 분이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또, 그 담당 그 실질적인 책임자들을 이를 빨리 기소하고 뭔가 더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그것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 좌파 해병들이 얼마나 이 인간 말종들인지를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해당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1박 2일에 출연했던 이 안영우 하사입니다. 백령도에 근무하고 있었을 당시의 사진인데 1박 2일이 이제 백령도로 찾아가서 이 촬영을 했습니다. 씨름도 하고. 이분이 이제 파도가 거의 4m에서 10m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 수색중대 대원이셨죠. 이분이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무리한 좀 훈련을 하다가 이게 휩쓸려 가지고 말 그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상명 사건도 안타깝지만 여기는 하천에서 이제 급류에 휩쓸린 거고, 이건 지금 이 사건은 파도가 이거 무슨 4m, 10m 정도 되는 데서 훈련을 하다가 사라져서 사실상 더 억울한 사건입니다. 이게 똑같이 모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더 무리한 상황이었고 더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 해병이 죽었을 때도 이 해병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 해병이 죽었죠. 사건 사고로. 근데 지금 여기 간첩 좌파들의 그런 홍위병을 하고 있는 좌파 해병들, 여기 한 새끼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기 안영우 하사 당시에 무슨 그 장례식을 하거나 그
발인을 하고 할 때 이 지금 저기 스타가 되고 싶어가지고 간첩들의 홍위병을 하고 있는 좌파 병신 해병들이 여기는 한 새끼도 나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또 저번 주에는 이제 제22 2주년이었죠. 연평 제2연평 승전 기념일, 22주년 기념일이었는데 지금 최상병 선동하는 놈들 중에서 거기에 나타나거나 그 활동에 참여한 놈이 단 한 새끼도 없습니다. 예. 이 좌파 해병 스스로들이 개쓰레기라고 인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안함 행사 한 명도 여기 참여한 놈이 없습니다. 예,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천안함 티셔츠인데 제가 300벌을 사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다 뿌리고 있는데 한 새끼도 있고 공짜로 준다 그래도 받아간 새끼가 없다가 갑자기 이번 최상병 선동에서 갑자기 보니까 최상병 선동에 투입돼 있는 이런 친구들을 제가 볼 때 정말 안타까운 게 평소에 그렇게 군인에 대한 죽음이 안타깝고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면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천안함이라든지 한 해 수백 명씩 죽어가는 군인에 대해서도 단 한 번이라도 뭐 거기에다 위로금은커녕 명복을 한 번이라도 빌어준 적이 없으면서 이 최상병 이 사건도 원래는 최상병 지금 이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작년 7월에 이제 최상병이 그 사건을 당했는데 말 그대로 그때 당시 때 불리던 이름은 박대령 항명 사건 이렇게 불렸습니다. 예. 박정훈 이름도 안 나왔고 이제 박대령 항명 사건으로 계속 불려오다가 올해 5월 달부터 이제 최상병 그 여러 가지 최상병에 대한 이 앞에 최상병이라는 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안타깝지만 이 간첩 좌파들은 이 돌아가신 분의 그것을 활용하는 게 이 간첩 좌파들의 전형적인 전술이기 때문에 일단 사람 이름이 돌아가신 분의 사람 이름이 뭔가 등장해야만 뭔가 이 선동하기가 더 좋기 때문에 일단 갑자기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일단 원래는 박대령 항명 사건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다가 이 간첩 좌파들 그리고 좌파 해병들 이 완전 인간 말종들이죠. 이게 이 말종들이 한 번도 슬퍼하지 않다가 최상병도 지난 여름에 사고가 났는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 한 10개월간 안 슬프다가 지금 5월에 이제 탄핵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탄핵 선동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이게 이용되게 된 게 5월 달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10개월 안 슬프다가 갑자기 슬퍼진 겁니다. 이게 특이하게도 안 슬프다가 갑자기 한 10개월은 사망한 지 그냥 있다가 갑자기 정치 폭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갑자기 슬퍼져가지고 뛰쳐나온 겁니다. 길바닥으로. 그래서 이 해병대 옷 입고 개 병신 짓을 하면서 이 간첩 좌파들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 연출됐다는 거. 여기 해병대 이거 1박 2일 이 출연했던 하사나 이런 분들을 돌아가시고 했을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친 새끼들이다. 더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인데도 얼굴 한 번 안 비치는 새끼들이 갑자기 간첩 좌파 선동 폭동에는 등장을 했다. 이래서 좌파 해병이라는 말을 그 김은국 선배님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 공격을 당하시면서 지금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지셨는데 좌파 해병이라고 하면 안 됐습니다. 이 친구들은 좌파 해병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 홍위병들입니다. 이재명을 구속당하지 않게끔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기 위해서 홍위병 활동을 하는 해병들 이런 상태이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선동을 끝까지 부정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또 간단하게나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훌륭한 유튜브 시청자님들이 엄청나게 또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신데 지금 일단 한 3,000명 정도가 지금 시청자분들이 모이시면 제가 또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육하 원칙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 간첩 좌파들의 그 뉴스 가짜 뉴스 말고 진짜 상황들을 하나하나 조금 짧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점은 제가 아까 경북재난안전청을 말씀드렸으니까 경북재난안전청은
일단 지우려고 하고 있죠, 지금. 그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지금 뭔가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죄해야 됩니다. 예, 근데 뒤로 숨어버렸죠, 지금. 내가 언제 뭐 불렀나 이런 식으로. 그 간첩 좌파들도 경북 재난안전청 이야기를 싹 빼버리고, 당사자들도 나와서 사과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묻혀버렸고, 거기까지 뭐 좋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예,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우리가 군대 다녀왔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좌파 해병이라는 사람들도 명백하게 다 알고 있죠. 사단장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자리인가? 이 사단장이 지금 직접 뭐 말 그대로 장화 뭐 삽까지 챙겨가지고 현장을 뭔가 진두지휘를 하면서 거기서 말 그대로 뭐 지시를 직접적으로 해서 최상병을 죽였다. 지금 간첩 좌파들이 이렇게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죠. 사단장이 어떤 자리인지. 우리가 군 생활 2년 하면서 사단장 얼굴도 못 보고 전역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예. 정말 운 좋게 사단장 보게 되면은 저 한 1km 떨어진 데서 점으로 그냥 보기만 해도 저 끝에 계신 분이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사단장이다. 이 정도로 사단장이라는 자리가 뭐 삽 들고 장화 챙겨가지고 일일이 그렇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군생활 해봐가지고 대대장도 그렇게 개입 안 합니다. 뭐 일반적인 그런 대민 지원이라든지 일반 그 병사들 활동에 대대장도 그냥 차 타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차에서 그냥 담배 피면서 잘하고 있구나 이러고 그냥 갑니다. 이게 군생활 해봤던 놈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좌파 해병들도. 그런데 지금 선동꾼들이 마치 사단장이 뭘 와가지고 지시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등 떠밀어가지고 물에 빠뜨려 주겠다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사단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면은 사단장이 휴가자까지도 다 결제를 받습니다. 휴가자 누구 왜 무슨 300명 이렇게 해가지고 1분기 뭐 첫 주차 몇 명 이거 다 사인합니다. 위에서 사단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휴가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사고당하거나 죽거나 이런 걸 수첩에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라는 곳이. 잘 아시다시피. 사단장은 그냥 결제만 하고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이 모든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거를 모든 사단장이 만약에 그렇게 결제했는데 다 책임져야 된다? 그럼 대한민국에 하루에 한 번씩 사단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면 군대에서 하루 1년에 100명, 200명이 죽는데 그거를 해병대 사령관까지 책임을 물는다? 그러면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 사령관이 교체돼야죠, 이게.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사람을 잡아 족친다면은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 부분을 모른 척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숨기고 있는 것. 사단장이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되는 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좌파 해병들이다. 그리고 사단장이 무슨 장화를 뭐 이렇게 챙기고 뭐 구명조끼를 뭐 안 챙겼다. 그거는 장화를 챙기고 구명조끼를 안 챙긴 거는 부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행정관이 해야 되는 일이죠. 이것도 경북 재난안전청에서 정확하게는 포항 1사단 작전실로 최초 민간 지원을 요청합니다. 중위가 받았죠. 중위가 받아서 각 예하 부대로 전파를 하면 예하 부대에서 각자 알아서 준비하고 구명조끼를 준비하든 장화를 준비하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단장님은 시찰을 나간 겁니다. 그래서 시찰을 나가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보고를 받고 이제 그런 문제가 일어났죠. 이 언론에 노출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멘트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다 뒤집어 썼습니다. 옷까지 벗게 되는. 왜냐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군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곳은 원래가 언론 통제를 하는 곳입니다. 저도 해병대에서 직업군인 생활을 오래 했지만 엄청나게 저도 언론 통제를 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모른 척 하는 겁니다. 휴가 나갈 때마다 너희들 밖에 나가가지고 휴가 중에 뭐 방송국이라든지 뭐 언론에 인터뷰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입에 달고 사는 게 군대입니다. 왜냐면 본인이 나가가지고 뭐
밥이 맛이 없어요. 아니면은 뭐 부식을 적게 줍니다. 아이스크림, 수박, 뭐 참외를 적게 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군대 전체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 절대. 예. 군대 전체의 뜻을 밖에 얘기하는 거는 정훈 관련된 병가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개개인이 이 최상병 사건에도 그 현장에서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마치 자기가 뭐 군대 대변인 마냥 나와가지고 물산을 이렇게 높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는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병사 한 명이 해버리면 그거는 군대 전체의 입장이 아닌데 그런 걸 하면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군대 시스템이. 그래서 저도 수많은 몇만 번을 얘기했고 그 애들한테 밖에 나가지고 외출하는 애들마다 얘기를 했으니까 몇만 번을 얘기했겠죠. 언론 통제를. 그래서 이 임성근 사단장도 본인 소위 중위 때 시절부터 그냥 그게 입에 달게 붙은 겁니다. 이게 사망사고든 무슨 사고가 나면 당연히 언론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게 입에 붙었기 때문에 그 군부대끼리 전화는 다 녹취가 남습니다. 이게. 그 녹취 남는지 알면서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당연히 그냥 본인은 옛날 군 생활 때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저라도 그랬을 거고 누구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사고 나면은 언론이랑 접촉되면 안 되고 이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멘트라는 거를 이 간첩 좌파 해병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본인들도 다 겪었고 그런데 그걸 했다고 해서 완전히 몰아가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뭔가 매도해가지고 모든 걸 다 지시한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간첩 좌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부정하면서까지도 이 간첩 좌파의 홍위병으로 서겠다는 게 간첩 이제 좌파 해병인데 장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하가 이게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육군이나 뭐 공군이라든지 뭐 다른 타병에서는. 근데 이 무르르 수색을 들어가면서 해병대라는 것은 워커를 심습니다. 워커. 세무 워커라는 것을 해병대는 쓰는데 육군의 이런 군화는 비를 맞거나 물을 맞으면은 물이 통과가 안 되지만 해병대 세무 워커는 물이 통과되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신발 자체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에서 활동하라고 만든 신발입니다. 해병대가 이제 물 수륙양용으로 이제 활동을 하니까 물 속에서도 그 신발을 신고 하라고 만든 게 이 해병대 세무 워커인데 이 좌파 해병들이 그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 장화를 안 줘가지고 뭐 사고가 났는데 죽었다 만다. 장화 신으면 더 죽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 물이 장화 속에 차가지고 빠지지도 않고. 그냥 해병대 워커 그대로 신고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맞는 상황이라는 거를 다른 육군이나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이 좌파 해병들이 거기서 뭐 장화 선동을 한다는 거는 아주 몰지각한 행동입니다. 이거는. 스스로 나는 해병대가 아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행동입니다. 이거. 예. 그리고 만야 하나 임성근 사단장이 그럴 일은 존재하지 않겠죠. 사단장이 그 여단장이나 뭐 연대장, 대대장들이 만에 하나 없는 일이지만 진짜 현장 지휘를 나왔다. 이 사람들이 손에 삽 들고 존재하지 않는 일인데 세상 어디에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사단장이 직접 본인이 장화 신고 뭐 삽 챙겨가지고 현장에 나왔다. 그래서 그 사고가 일어난 포칠대대입니다. 포칠대대. 예, 그 연대 포칠대대로까지 찾아가가지고 여기 몇 중대에 있는 최상병 나와. 이래가지고 같이 나랑 저기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사람이 같이 그렇게까지 해서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그냥 과실치사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없어요. 처벌이 가실치사는 그냥 잘 나오면 벌금 300만 원으로 끝나는 겁니다.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거기에서 끝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뭐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에 그 사람이 뭐 그 현장까지 삽 들고 찾아가가지고 같이 손 붙잡고 들어갔다 한들 일어날 수 있는 게 최대치가 가실치사입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거기서 본인이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사단장이라는 사람이. 최대한으로 했을 때도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은 그냥 결제 서류에 사인했다는 이유에 마녀 사냥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로 만약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탄핵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사단장이 진짜 최상병 뒷목을 잡고 물에다가 박아 넣어가지고 익사를 시켰다. 강제로.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게 진짜 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뭐 말 그대로 살인죄가 되고 그걸 뭐 막아주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멀리 간 거죠. 이거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이걸로는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고 본인이 스스로 그 언론 통제 누명을 써가지고 옷까지 벗으려고 했으면 할 만큼 한 겁니다. 예, 도래적으로 충분히. 예, 그리고 이 사건은 박정훈이라는 그 대령 고자질쟁이 한 명이 본인의 진급이라든지 그런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 가지고 그 박정훈은 이제 원래 뭔가 진급이 안 되면 이제 전역을 해야 되는 마지막 그 상황에 놓인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이 사령관, 솔직히 그 수원 사령부에 있는 아무 관련이 없죠 이 사건이랑 누가 봐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바지사장 그 자체죠 사령관. 그리고 연대장, 여단장 분명히 전화로 발목 이상 들어가지 말라고 다 했는 기록이 남아 있죠. 그리고 사단장 그래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단장이 뭐 전화 통제, 언론 통제 했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사단장 옷 벗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은 뭐 4명 위에 4명 그리고 원래 이제 국방부랑 해병대, 헌병대에서 조사해서 넣으라고 했던 2명은 현장에서 말 그대로 지휘관, 현장 지휘관 원래 독박을 세야 되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중대장이죠. 중대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원래 왜냐면 현장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장은 이제 내가 시차를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그것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본인은. 왜냐면 작전실에서 사단장님이 시차를 가는데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포칠 대대장이 거기로 오라고 한 겁니다. 물에 애들 들어가 있는 거 보여주면 모양새가 좋으니까. 그래서 그게 그냥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차 타고 가는 겁니다. 차 타고. 그래서 거기 가는 동안에 이제 사망사고가 나고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전달받아서 내용을 알게 된 거고 그럴 짬밥이 아닙니다. 사단장은 뭐 일일이 구구절절 뭐 한 개 민간 지원 수천 번 나가는 거 그런 거 체크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간첩폭도들의 선동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박정훈의 이제 진급 욕심 때문에 자기들 선배 4명을 말 그대로 담궈버렸죠. 그게 왜냐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현장 지휘관 중대장이 그 사단장이 시차를 오니까 그 충성심이 너무 과도한 충성심이 발휘게 된 나머지 무리하게 유속이 센 화천에다가 애들을 집어넣으면서 일어난 사건이다. 모든 이게 벌써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그 중대장이 독박 쓰는데 중대장만 독박 쓰기는 조금 그러니까 대대장까지 2명 넣어라. 이렇게 이미 다 조사가 헌병대랑 모든 누구 시선으로 봐도 이게 맞는데 박정훈의 시선에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8명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8명이 자기 이제 진급을 위한 선배들 4명 그리고 원래 기소를 돼야 될 그 대대장과 중대장 그리고 여기서 너무 본인이 티가 나니까 자기 진급을 위해서 자기 선배들만 4명 모가지 날리는 게 너무 티가 나니까 밑에다가 하사들 2명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을 기소를 시킨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위에서도 지 마음대로 그냥 넣은 겁니다. 이 박정훈 고자질쟁이 배신자가.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이 사달이 난 거예요. 이게 그냥 누가 봐도 그 물가에 애들이 나가 있으면은 사단장님이 오는데 모양새 빠지니까 무리하게 물에 넣은 거죠. 사단장님이 오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게 현장 지휘관 중대장입니다. 예, 그 상황에서 솔직히 중대장이 이제 사단장 온다 그러면은 솔직히 완전히 차렷 자세로 바지에 오줌 질질 쌉니다.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중대장 정도면 사단장 온다 그러면은 완전히 똥줄 탑니다. 이게. 진짜 바지에 오줌 질질 싸요. 이게 사단장 온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충성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팩트는. 그래서 무리하게 물에 넣은 거죠. 그 현장 지휘관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됩니다. 아무도 안 들어가요. 현장 지휘관 책임입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 그 사람이 다 독박 써야 되는 건데 이제 대대장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죠. 예, 보통의 사병 사건 사병의 사망 사건은 중대장이 옷 벗는 선에서 끝나고 대대장은 이제 약간의 영향, 진급의 약간의 영향 정도만 받을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제 국민적인 공분이 되고 뭐 대대장이 이제 뭐 어떻게든 혼자 죽는 그림이 났으니까 처음에는 혼자
있기는 이제 좀 억울하고, 그래서 이제 묘자리에 혼자 누워야 되는데 지금 묘자리 6명이 같이 눕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롭지는 않는 거죠, 가는 길이.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어요, 지금 상황이. 왜냐면 본인 독박 써야 되는데 지금 6명이 같이 죽게 생겼으니까 뭐 정신병원까지 막 가고 이러더라고. 이게 군생활 그래도 한 20년 한 중령인데, 대대장이면 이게 뭐 해병대가 정신병원 가고 막 그 청문회 나가지고 자기 상관 이 그 뭐 말 그대로 임성근 사단장을 막 욕하고 까고 고차질쟁이하고, 이게 과연 군인의 모습이냐 이거죠. 해병대의 모습이냐 이겁니다. 예. 이 지시하는 상관을 믿고 진짜 적진에 총알 빗발치는 적진에도 뛰어들어야 되는 정신을 가져야 될 이런 해병 정신이 정신과 입원하고, 그걸 뭐 청문회 나와가지고 고지고대로 고자리질하고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좌파 해병들인데, 그 임성근 사단장이 솔직히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저처럼 BJ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 청문회 가가지고 좀 어수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당연한 겁니다, 누가 가도. 근데 그걸 뭐 쫄았다 뭐 어쩐다 이러면서 해병대 모욕을 계속 주고, 정청래 그 사람도 그런 것들을 보고 창피해야 되는데 그걸 동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임성근 사단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몇 번이고 2월 달부터. 근데 벌써 이분은 전역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현실 상황에서는 전역된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조사하고 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붙잡아 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청문회 불러다가 선서를 하라고 하는데 선서를 지금 안 한다고 지금 그것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아까 쭉 말씀드렸듯이 선서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선서를 할 게 어디 있어요? 본인이 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옷까지 벗는다고 하면 할 만큼 다 했는데 더 이상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선서하라는 이유는 이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좌파 해병들한테 이등병 전역시키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본인이 옷을 벗으면 그냥 거기서 예편인데, 임성근 사단장 너 이등병 전역시킨다. 우리가 원하는 말 해라. 윤석열 탄핵 네 입에서 나올 때까지고 우리가 너를 인두로 지지겠다. 해라. 우리가 원하는 말을 답을 해라. 줄이를 틀 테니까 줄이를 틀어가지고 네 입에서 윤석열 탄핵 소리가 나와야만 된다. 우리는 안 그러면 너는 이등병 전역이다. 그냥 옷 못 벗는다. 예, 그냥 그 투스타로 예편할 생각 하지 마라. 우리 원하는 말 할 때까지. 이겁니다, 지금. 이거를 하는데 누가 선서를 합니까? 예, 말 그대로 선서했다가는 좆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선서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답 나올 때까지 고문을 하고 조지는데, 안 되죠, 이게 그림이. 그렇기 때문에 선서를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같은 해병들이 그렇게 몰아세우면 안 됩니다, 이게 그림이. 예, 이렇게 되면서 이야기가 어느 정도 흘러왔고, 선동이 이제 촛불 폭도들까지 이제 모으면서 이렇게 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열쇠를 이 사람들이 마지막 키를 꽂아야 되니까 그 키가 바로 윤석열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간첩 좌파 선동 당하신 분들도 양심이라는 걸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게 임성근 그 사단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 가가지고 그 사람 물에 손잡고 끌고 들어갔어도 가실치사입니다, 이 사건은. 본인이 뭐 누구한테 나 구해주세요 말고 뭐 어쩌고 말고 할 거리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애당초 구해주고 말고가 할 게 없어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형량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용산에서 이제 왜 전화를 했냐, 거기서 이걸 물고 늘어지는데, 이 용산 기지 말 그대로 이 청와대, 이거는 육군 그 뭔가를 다 떠나서 윤석열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예. 윤석열은 결과적으로는 국군 통수권자예요. 그리고 거기 청와대 용산 거기는 말 그대로 국가의 그런 시스템을, 국방적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항명 사건이 일어났고, 박정훈이 욕심 하나 때문에. 근데 야당에서 봤더니 뭐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폭동이야 뭐야 이러면서 그 떡밥을 문 거죠. 그 항명 떡밥을 물고 이제 그걸로 정치적으로 흔들기 시작하니까, 용산에서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뭔가,
왜냐하면 전시 상황인데 우리는 항상 아직까지도 휴전 국가고 왜 이 정군의 선봉에서는 해병대에서 이런 그것도 넘버 2가 그 말 그대로 1사단장이 넘버 2입니다. 사령관이랑. 그 넘버 2가 왜 이러고 있냐 이게 이런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빨리 수습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전화를 한 겁니다. 왜냐면 해병대가 그래도 전시 상황에서 뭔가를 선봉에서 가지고 하는 그런 건데 이 지경이 나 있고 이러면은 뭐 전시 상황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으니까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겁니다. 누구를 구해주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임성근 사단장이 그 본인 소위 중위 때부터 습관된 그런 것들 때문에 말 그대로 언론 통제 이게 나오듯이 그 전화기는 녹취되는 전화기입니다. 다 국방부 전화기랑 이런 거. 그럼 용산에서 그 건 전화기도 그냥 국방부로 전화 건 거는 녹취되는 전화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화가 이겁니다. 아니 왜 이런 해병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첫 번째 대화입니다. 누구를 구해주려고 이걸 하고 뒷거래를 하려면은 개인 휴대폰이나 몰래 하겠죠. 이거를 대놓고 국방부 전화기로 누가 이걸 합니까? 그래서 그게 수습되는 상황까지 한 5차례를 전화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간첩 좌파들이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말 그대로 뭐 구해줄 것도 없는 사건이고 이거는 말 그대로 임성근 사단장이 아기를 가지고 현장에 굳이 찾아가 가지고 그 최상병을 진짜 뒷목 잡고 물에다가 밀어 넣어 가지고 이걸 만약에 익사시켜 가지고 죽였다? 이런 거 아닌 이상 뭐 책임져야 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건입니다. 애당초에. 결제 서류에 그냥 사인한 게 끝이에요. 그냥 그 사단장의 죄라면. 근데 그 결제는 모든 그런 민간 지원에 하는 거고 저도 수도 없이 민간 지원을 나갔고 군생활 하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욕해야 할 것은 그 민간 지원, 부른 경북재난안전청. 저도 말년에 소방차 가지고 그 김포에 그 가뭄 시기에 이제 논밭에 물 뿌리러 엄청 나갔습니다. 그냥 이거는 나와 줄래가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통보. 무조건 나와라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진짜 소방차에 있는 물을 다 뿌렸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탄약고에 불이 나거나 끌 물이 없어요. 이미 소방차에 있는 물 다 뿌렸으니까 거기 논밭에. 이걸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민간에서 만약에 요청을 했는데 군대에서 만약에 그걸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론 통제 거리는데 만약에 군대에서 민간의 그런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납니다. 이 민간인이 죽고 민간인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군인들이 그걸 보고도 모른 척 하네 마네 이런 또 기사를 쓰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언론 통제가 아니라 언론으로 가지고 군인들을 올가매는 거죠. 이건 정확하게. 그러니까 민간에서 부르지도 말고 군인을 이렇게 했어야 된 지가 벌써 오래되는데 이게 그런 문제를 지금 해소를 못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건입니다.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첩 좌파 선동에 빠지신 분들은 하루속히 이런 전체적인 맥락의 이런 선동 속에서 빠져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좌파 해병들 군대가 이렇게 좌우로 갈라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해병대 정신이 뭡니까? 이런 불지옥이라든지 그 말 그대로 전쟁에 죽을 줄 알면서도 제 최고 선봉에 서가지고 상륙작전이라든지 이걸 들어가는 건데 이걸 누군가를 못 믿고 서로 배신하고 불신을 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나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인은 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면 뭐 그 어떤 진짜 일이라도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뭔가 배신과 이런 뭐 선동 이거 아주 안타깝습니다. 다시 또 하나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맹렬히 이 군대에서 가장 앞장서는 그런 상군의 선봉이 되는 그런 다시 하나 되는 해병대를 또 기원해 보면서 해당 이 사건에 대한 이 전체적인 또 추가적인 설명은 제가 또 방송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좀 안타깝지만 최상병 사건
지금 다른 이런 카톡방에서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촛불 꺼내가지고 윤석열 끌어내립시다. 예,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방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예, 또 촛불 폭동이 결국 시작됩니다. 예, 우리 바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 마지막 양심이 남으신 분들 예, 올바른 판단 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예, 오늘 요청해주신 우리 각구몽님의 예, 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